전차를 본 CNN 앵커가 기겁한 이유. 한국형 엔진을 장착한 K2 흑표 전차가 첫 실제 사격에 성공했다. 육군 8사단은 한국형 엔진이 장착된 K2 전차를 최초로 전력화한 4단 강병대대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다락대 훈련장에서 최초 사격에 성공하며 한국군 전차 역사를 새롭게 썼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격은 동계 전술훈련을 계기로 이뤄졌다. K2 전차 30여 대가 표적의 포탄을 명중시켰다고 사단은 설명했다. 강병대대는 1986년 우리군 최초로 K1 전차를 실전 배치한 데 이어 한국형 엔진을 장착한 K2 전차 실사격까지 처음으로 성공시켰다. 안동원 중사 전차장은 첫 사격이라 많이 긴장했지만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한다는 생각으로 자신감 있게 사격에 임했다. 임무 수행 능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린 승무원들과의 팀워크 덕분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영규 중령 강병대대장은 이번 사격은 한국형 엔진을 탑재한 K2 전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대대가 육군의 선두에서 전투력을 이끄는 부대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최초라는 명성에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흑표로 불리는 K2 전차는 미래 지상 전투 환경에 적합하도록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전차다. K2 전차는 120mm 55 구경장 활강포와 신형 포탄, 표적 자동 탐지 추적 장치, 제어 가능한 유기압 편수 장치, 능동 방호 장치, 피하 식별 장치, C4I 체계와 연동된 차량 간 데이터 통신 전장 관리 시스템 등을 갖췄다. 7조 6천억 원 규모 국산무기 폴란드 간다. K2 전차 K9 자주포, 종합. 한국산 명품 무기를 유럽 국가 폴란드로 수출하는 본 계약이 체결됐다. 현대로템과 하나디펜스는 26일 현지 시간 폴란드 군비청과 K2 흑표 전차 및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천만 달러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27일 밝혔다. 1차 수출 물량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이다. 폴란드 국방부는 트위터를 통해 현대로템이 K2 탱크 180대를 2022-2025년 공급하고 하나디펜스가 K9 자주포 212문을 2022-2026년 공급하는 계약이라며 첫 번째 탱크와 자주포는 올해 말 인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폴란드 수출 본계약은 중동과 아시아보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한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진출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폴란드 모론크에 있는 기계화 부대에서 열린 계약 체결 행사에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손재일 하나디펜스 사장이 참석했다. 해당 부대는 수출될 K2 전차가 배치될 첫 번째 부대로 한국과 폴란드 국방방산협력의 이정표가 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27일 현대로템 하나디펜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국내 방산기업들이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 계약이다. 이번 1차 이행 계약은 총괄 계약에 명시된 수량 중 일부에 대해 체결됐으며 잔여 수량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이행 계약이 추가로 진행된다. 폴란드 정부는 한국의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폴란드가 밝힌 도입 규모는 총 148억 달러, 약 19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물량은 상당 부분 현지 생산으로 합의돼 실제 규모는 달라질 수 있으나 수출액은 최소 10조 원 이상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방사청은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주 성공은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우수한 국제 경쟁력을 토대로 해서 국내 방산기업의 적극적인 협상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결실을 이룬 결과라고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국내 방산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폴란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 참여 등을 통해 제품 경쟁력과 사업 수행 역량을 꾸준히 홍보하고 폴란드와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때 있었던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의에서 방산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함에 따라 계약 체결에 속도가 붙었다고 방사청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지원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업무보고 때마다 방산 육성과 수출을 강조했다. 방사청은 또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 제공 능력 등 한국의 방산 역량이 갖춘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의미가 이번 수출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산 수출은 국가 간 무기체계 공유와 상호 군수지원, 안보동맹 강화 등 군사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만큼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유럽 지역과의 국제적 연대 구축과 우리 안보 역량의 외연 확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번 수출은 우리 방산기업들이 국가 경제와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에도 우리 업체들이 수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9월경 KAIV FA50에 대한 이행계약 또한 원활히 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유동준 실장은 한 폴란드 방산협력에 대한 폴란드 측의 관심과 성원에 대한 사의를 담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친서를 폴란드 장관에게 전달하고 향후 양국의 장기적 전략적인 국방 방산 협력 증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설명했다. 폴란드 측 부아슈차크 장관은 서한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번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시작으로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관계를 긴밀하고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공감을 표했다. 3. 배 신형 전차와 K2 흑표가 맞붙는다면? 성능 비교, 밀리터리 인사이드. 북한 신형 전차에 대한 전문가 분석 보고서가 나와 밀리터리 마니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0월 열병식과 지난해 10월 무기전시회에서 이 전차의 외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차의 성능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이죠. 해외에 신형 주력 전차를 개발했다고 자랑하고 싶은데 일부 성능은 굳이 알리기엔 부끄러운 수준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2일 신승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최신 보고서 북한 신형 재래식 전력 개발의 특징과 함의, 신형 전차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신형 전차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신 연구위원 설명에 따르면 우선 북한의 신형 전차는 기존 전차와 비교해 뚜렷한 외형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차 높이는 낮아지고 앞뒤 길이는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해외 최신 전차들의 기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탄 확률을 낮추기 위해 전차를 납작하게 설계하는 대신 포탑과 차량의 전면부 장갑은 대폭 강화해 차체 앞쪽은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주력 전차였던 성군 915와 비교해 보기륜, 궤도 속 바퀴, 이 한 개 더 늘어난 7개가 됐습니다. 장갑 키우고 날렵하게 방어력 강화. 이런 설계 방식은 육상전력 최강자인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도 모두 채택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우리의 K2 흑표와 중국의 VT4, 이란의 카라르 등 신형 전차 모습이 모두 비슷해지고 있는 것은 전면부로 포탄이 날아와도 큰 피해 없이 튕겨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북한이 뒤늦게 차용한 겁니다. K2에 있는 3.5 세대 전차 핵심 기술 능동방어 체계, APS도 이 전차에서 확인됐습니다. 러시아 T-14 아르마타에 탑재된 것과 모양이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APS는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과 포탄을 요격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북한이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대전차 무기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와 센서를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기술 수준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제 러시아 기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체 최후방 좌우측에 있는 슬레사머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엔진이 장착된 전차 뒷부분은 적 공격에 가장 취약한 부위로 통합니다. 장갑 두께도 전방에 비해 얇습니다.
그런데 이 부위에 창살 모양의 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이는 이란의 카라르에서도 확인됩니다. 성형 작약탄두가 전차 장갑에 닿기 전 폭발하게 하기 때문에 관통력을 절반 정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신형 전차를 3.5세대 전차와 동급으로 보는 것은 성급한 평가일 수 있습니다. 사사티인 성군호보다 훨씬 길어진 차체와 각종 추가 장비 때문에 이 전차의 무게는 50T 전후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중량을 고속으로 기동시키려면 최소 1200마력의 힘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K2 전차 파워팩은 1500마력입니다. 그러나 800마력 이하의 저출력 엔진을 주로 사용하던 북한이 미국, 독일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고출력 엔진 기술을 갖고 있을 리 없습니다. 엔진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해도 더 어려운 기술인 변속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군호보다 높은 방어 능력을 확보한 대신 성군호 최고 속도인 시속 60km보다 더 느릴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아직 추측이긴 하지만 최대 시속 70km에 이르는 K2와 기동성으로 대결하면 완패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기술력 부족 외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신 연구위원, 전시 초기에 우리 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신형 전차 등 기동 전력의 신속한 기동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북한은 기술력이 제한되는 기동력을 일부 포기하는 대신 방어력을 높여 생존성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신형 전차의 또 다른 특징은 현대전차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불세 3추정 신형 대전차 미사일을 포탑 오른쪽에 장착했다는 겁니다. 이는 주포가 K2 전차를 뚫지 못하거나 포탑 전면 장갑이 약해 주포가 파괴될 위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고 신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배 전차에 대전차 미사일 장착한 이유는 그래서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하면 주포 사거리 밖에선 강할 수 있지만 사거리 내에선 K2 전차에 밀릴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차장용 조준경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주포엔 레이저 센서를 활용해 사격 통제 장치의 표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동적 보고 감지기가 달려 있습니다. 주포는 러시아 T-72부터 적용한 125mm 구경으로 보입니다. K2 전차의 120mm 활강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T-72가 52 구경장, 포신 길이와 포구 직경의 비율 숫자가 클수록 포신 길이가 길다는 의미, 인데 비해 북한 신형 전차는 길이가 더 긴 55 구경장으로 추정됐습니다. 북한 신형 전차가 활강포로 최대 공격력을 갖췄다고 본다면 최대 사거리는 2500에서 3000m, 관통력은 500에서 600mm로 러시아의 T-90에 맞먹는 정도일 수도 있다고 신 연구위원은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각종 디지털 센서와 장치를 갖췄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 연구위원은 재밍, 해킹 등 점차 디지털화하고 있는 북한 기동전력의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